오늘 2부와 3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 만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 2부에서 호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 만나봤고요. 오늘 3부에서는 경남 양산을에 단수 공천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공천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자객을 보냈던데요. 자객을 맞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자객은 상대가 맥없이 죽어야 성사가 되는데 양산을이 그런 정도는 아닐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제 김태호 의원이 이제 경남지사를 같이 지냈기 때문에 네. 우리 양산으로서 매우 잘된 일이고 또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선거를 치르게 돼서 양산 발전과 또 부울경 메가시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2년을 놓고 치열하게 좀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오시는 걸 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사실은 정치 이력이 좀 비슷하잖아요. 기초단체장부터 하셨고 경남지사 지내셨고 그렇죠. 또 경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예. 그 상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태호 지사는 경남에서 8번 선거 싸워서 한 번 지고 7번 선거를 이겨서 네. 선거 달인이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 또 네. 어떻게 보면 경남 부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선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저는 11.5승 6패입니다. 제가 공직선거 경험이. 근데 이제 18년 전에도 한번 선거를 치른 적이 있어서 리턴 매치가 되는데요. 네. 그때는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졌었고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네. 양산 선거는 해볼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기는 내가 앞선다 혹시 이런 취지의 주장이실까요? 아닙니다. 개인기도 출중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양산에는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또 김해 양산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연고 있는 곳이라서 네. 그나마 우리 부울경에서는 그나마 해볼 만한 곳이 우리 양산과 김해 또 창원, 거제 이런 지역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 탈환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이야기했던 김태호 의원뿐만 아니라 서병수 의원, 조혜진 의원까지 이 낙동강 벨트에 투입을 하는 건데 낙동강 벨트 민주당 후보들의 어찌 보면 맏형격이 되는 의원으로서 방어는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예,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민생 경제가 파탄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네. 또 이번 총선은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예면한 윤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수 몇 명 중진으로 교체해서 투입한다고 해서 이쪽 민심이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리 경남 민주당은 여튼 낙동강 벨트 수성이라는 좀 수세적인 목표가 아니라 전체 16석 중에 절반 승리를 목표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 개파 투쟁에서 어떻게 보면 밀린 사람들이 오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국민의힘 공간위에서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상당히 절반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언급했던 3명의 의원이 이른바 이제 모두 비윤이기 때문에 개파에 밀려서 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언론에서는 굉장히 주목도를 높여서 중량감 있게 보고를 해주지만 네. 저는 경남에 오래 있어서 김태호 의원의 지역구인 함양, 산청, 합천, 거창의 그 군민들의 정서도 잘 알고 있고요. 네네. 또 조혜진 의원이 맡은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지역도 제가 잘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공천을 받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당에서 희생을 요구하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정리하자면 낙동강 벨트의 지금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9개 그 의석인데요. 네. 저희들이 5군데를 맡고 있고 예. 국민의힘이 4곳인데 예. 아마 지금 저희들은 이제 5개는 당연히 사수를 하고 부울경 전체 의석이 40석인데 33대 7입니다. 예. 부산 3석, 경남 3석, 울산 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한 15석을 목표로 치열하게 나름대로 사람도 준비했고 어쨌든 두 자릿수는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2026년 또 지방선거 그 이후에 있는 자기 대선에서도 우리 부울경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두 자리 숫자 당선을 목표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목표가 15석입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민주당 공천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수가 어떻게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냐면 이른바 친문 대 친명 갈등 구도에서 공천 작업을 지금 그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시선에는 동의하세요? 뭐 좀 우리 언론에서 좀 가장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하나가 돼서 싸워도 될까 말까 절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책임보다는 감동과 승리를 통한 공천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대승적인 결단으로 선거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 경선 과정에서 낙선한 분들께서 또 강한 어필도 하시고, 또 언론에서 친명, 친문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 당은 그래도 공관위가 상당히 중심을 잡고 네. 공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대표께서 그 불출마에 대한 설득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생겨서 좀 네.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은 공천 초기 때문에 어디 개파색을 넣어서 배제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도화선이 됐던 게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말이 이제 도화선이 됐던데 이 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예. 사실은 좀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좀 중심에 섰던 게 아닌가 싶고 사실은 언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번 요 점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있기 전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의원님도 함께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두 분 대화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용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점을 강조했었습니까, 그때? 아무래도 우리 이 당만의 승리를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비례대표 선거구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당만의 승리보다는 우리 당이 중심이 되더라도 비례연합당 그리고 재정당과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큰 틀에서 좀 연합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은 이 대화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당부 말씀이라 할까 근거가 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른바 용광로 단결 이런 걸 강조를 했잖아요. 예, 그러기도 하셨고 이제 중간에 그 맹문정당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결속을 다지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명백 위원장이 그 발언이 나오고 또 언론 분류에 따르면 그러니까 친명으로 분류되는 몇몇 인사가 거기에 화답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게 지금 그 논란이 커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상당 부분은 오해가 있다. 지금 의원님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 공관위에서 심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여러 차례 단결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서 그래도 중심을 잘 잡고 지금 공천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의원님이. 그러니까 선수와 관계없이 경쟁력 있는 친명과 친문 핵심 의원들을 민주당이 가장 약세인 부울경과 충청 강원권에 전략 배치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어떤 취지입니까, 이게? 저쪽에서는 나름대로 핵심 공천을 한답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쪽은 아무래도 좀 속도가 늦고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3선 이상 하셨으면 이제 큰 정치를 하러 엄지로 내려가든지 후임들을 위해서 용타하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 당의 핵심 공천을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의원님의 이 말씀이 지금 별로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수용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마 당에서 지금 초창기니까요. 지켜와야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13일 밤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재명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그리고 정성호 의원, 박찬대 최고위원 등이 컷오프 관련 회의를 했다. 이런 유의 보도가 있었는데 예.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모임, 이 회의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공천은 공간에서 하지만 예. 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계통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직책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회의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예. 전반적인 정세를 논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게 그 공천 과정에서 친문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더 키우는 어떤 이런 요소가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오해를 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진 않을 것으로 네. 우리 국민들께서 공천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관심사가 됐던 인물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그분에 대한 공천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예. 중성동 갑으로 공천을 하든 당의 중진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낸 분이니까 네. 어려운 데에 가서 당을 위해서 선당 우사하든지 당 지도부든 공간에서 빠르게 결정해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을 지속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른바 조국 신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독자적으로 5% 이상 득표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모를까. 예. 후보를 낸다면 본인 위에 한두 석 차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창당을 선언한 곳이 다른 데가 아니라 부산이었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고향이 또 부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읽고 계세요? 조국 장관 가족들이 이제 검찰권 정말 남용으로 멸문제화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네. 다른 사안에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그 비판도 세고 그러는데 창당한 것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지금 민주진보개혁진의 총선 승리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요. 우려의 시선이 많다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호준석 대변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이제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문제를 이제 집중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의원님은? 한국이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선진국이 됐는데 민주화 운동 헌신에 대해서 표명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일부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도덕적으로 좀 지탄받는 분이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정말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정 유권자들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고 자평하십니까?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평가가 나왔듯이 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이 검사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에서도 많은 도민들께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제 공천 작업이 마무리될 거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판이 이재명 대표 외에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더 열어놓고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통합 선대위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